조금 전에 임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여러 가지 진단기기가 발전하지 옛날에서는 우리 몸을 관찰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도 이제 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듣는 거, 환자가 호소하는 걸 듣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걸 듣고서 이제 진료 보는 이렇게 한의사가 어떤지 이제 되묻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환자의 체취라든지 이런 걸 맞는 거에 다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만진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눌러본다든지 아픈 부위를 만진다든지 진맥을 하는 걸 말합니다. 대신에 그러면 왜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독 진맥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제 너무 과장된 장면을 했느냐. 조금 더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식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맥을 하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같이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막문물들은 생략이 됐을 가능성이 꽤 큰 거죠. 그럼 동의보감에서는 뭐라고 적어놨냐고 하면 동의보감 신병, 그러니까 병을 살핀다는 뜻인데요. 그게 문에 보면 이렇게 신성공교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한의사의 클래스를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보면 아는 거를 신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들어서 아는 거를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대물어서 아는 것을 공이라고 했고, 제일 마지막 이제 진맥까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4단계까지 해서 병을 아는 걸 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실력 있는 한의사라고 하면 많은 공부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딱 보면 아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꼽았고, 그럼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들어서 아는 걸 그다음 꼽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물어서 아는 걸 이제 그다음에 한의사로 꼽았고, 오히려 제일 마지막 진맥까지 하고 이렇게 몸을 다 만져봐야지 아는 것을 오히려 제일 마지막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너무 가장된 장면에 해놓게 되어가지고 마치 한의사는 진맥을 해야지, 오히려 진맥만으로 맞추고 해야지 그 한의사의 진짜 실력인 것처럼 많이 이때까지 방송이나 부분에서 보여준 것들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한의원 가셔서 정확하게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진찰을 받고 싶으시면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불편했는지, 어떤 치료들을 받았는지 자세히 잘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한의사가 들어서 아는 게 저 진짜 실력 있는 한의사인 거지. 뭐 그 앞에 있는 가정들은 생략된 채 진맥만으로 맞춰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의료보험 수가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번 갈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처음 초진 진료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번 이상 갔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저기도 이제 지금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혈압계 아시죠? 이렇게 손 넣으면 지금 혈압이 얼마 전에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저 맥진기는 이렇게 맥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원체 이제 이렇게 한의학적인 진단들이 꼭 한의원 말고도 흔히 말해서 이제 민간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절이라든지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금 흔히 말해서 야매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가 간혹 환자들한테 어디 갔더니 무슨 맥이 뭐 몇십 프로 잡힌다고 얘기 들었다. 그래서 뭐 우리 몸이 어떻는지 안 좋다고 하더라. 얘기를 듣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렇게 혈압기를 잴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고 맥진기도 있는데 맥진기 기계에서도 무슨 맥이 몇십 프로 잡힌다고까지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럼 쉽게 표현하면 어떤 누군가가 진맥으로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잡는다는 뜻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마치 이제 진맥에 대한 일반인들의 환상을 약간 조금 미용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무슨 어디 갔더니 무슨 맥이 몇십 프로 잡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가능하진 않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임금님의 몸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조금 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것도 과장된 네, 거군요. 과장된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드렸듯이 이렇게 한의사는 뭐 신성공교라고 해서 제가 알기 쉽게 비유를 들면 제가 이렇게 문제 풀이할 때 솔직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지문을 다 읽지 않고도 답을 빨리빨리 찾아내죠. 그렇죠.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보면 뭐 답이 나오는 게 그게 신이고, 그 다음까지 조금 더 읽어서 답이 나오면 성인 거고, 그 다음까지 거의 다 읽고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공인 거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제일 마지막 쯤에서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걸 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꼭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아직도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오면서 팔만 내밀고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맞춰보라는 식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맞는 것처럼 잘못 보도가 되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지만 이재화 선생님은 맥의 부침 지상만 알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맥이라는 것은 맥을 짚었을 때 맥이 느껴지지만 이렇게 깊게 눌렀을 때는 맥이 느껴지지 않은 경우로 맥이 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감기와 같이 병이 표부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침맥은 부맥과는 반대로 맥을 짚었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깊이 눌렀을 때 박동이 느껴지는 것으로 이거는 병이 더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맥과 상맥은 일반인들도 흔히 아실 수 있는데요. 지맥은 맥이 느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순간의 상태에 따라서 맥이 잠깐 빠르고 느려질 수는 있지만 맥이 지속적으로 느리다는 것은 몸이 좀 차갑다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상맥은 맥이 반대로 빠르게 뛰는 것인데요. 맥이 빠르게 뛴다는 것은 몸이 열이 많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맥의 부침 지삭을 통해서 표리 한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본다는 거는 내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치료하고자 함이니까 오시면은 이제 병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진맥을 하신다면은 병을 자세히 관찰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의사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약간 이미지가 이렇게 맥짚고 그리고 진단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맥짚만이 한의사가 쓰는 진단법은 아닙니다. 사진이라고 해서 막문 문절, 그러니까 보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을 듣고 물어보고 또 그리고 환자의 체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타 분비밀의 상태를 확인하는 문진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진이라고 해서 복진 등 우리 몸에 손을 대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가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맥진이에요. 근데 이 맥진이라고 하는 것이 한의사의 어떤 대표적인 진단법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이미지가 된 것은 사실 이 맥진이라고 하는 진단법은 한의학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진단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나라 그 후한때의 묘인 마왕태라고 하는 묘가 있었는데요. 그 묘를 발굴해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묘지의 주인이 봤던 다량의 책들이 이렇게 출토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의서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서들을 출토를 해봤더니 초기 한의학적 내용들이 실려 있으면서 반드시 맥진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 맥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맥으로 이렇게 우리 몸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환상을 갖고 있으셔서 아, 맥만 보면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죠. 그래서 오장육부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그 오장의 기운이 활동을 하면은 이게 기혈이라고 하는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제 피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 공급도 하고 노폐물도 빼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역할을 각각의 오장이 담당해서 그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맥을 지게 되면은 맥의 어떤 크기라든지 그러니까 두께 같은 거죠. 넓은지 좁은지 아니면 맥이 떠 있는지 갈아 있는지 아니면 맥이 약간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꿀렁꿀렁한 느낌인지 아니면 마치 사포 만드는 것처럼 까끌까끌 한다든지 그런 아니면 맥이 빨리 뛰거나 늦게 뛴다든지 그런 걸로 반영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꾸로 맥이 그런 어떤 상태를 띠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아, 이 오장이라든지 우리 몸에 어떤 담음이나 어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 쌓여 있는가를 거꾸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나오는 맥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병이 없다고 해서 또 맥이 또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병들었지만 맥은 병들지 않았다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병들었는데 맥은 정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맥을 잡아보시면은 맥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안 좋으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좀 약간 황당해하시는 경우죠. 그거는 사람은 병들지 않았지만 맥은 병든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병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사람이 병들었는데 맥이 정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미 지금 내가 지금 몸이 어딘가 안 좋은 상태를 갖고 있지만 아마 몸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맥을 전공했기 때문에 맥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진찰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그러니까 망, 문, 문, 절을 모두 다 쓰지만 이것은 그 진단의 어떤 그 편차라기보다는 진단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가 오면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안색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살피게 되는 것이 이제 망진이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앉게 되면은 말을 하겠죠. 어디가 아프신지요? 아니면은 언제부터 아프셨는지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문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채취, 특이하게 냄새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 특이한 냄새가 난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냄새 맡아서 또 알아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맥진으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치료 효과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맥진이 이제 맥이에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분이 치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치료 판정도 할 수 있고 치료 예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산모들이 오시면은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임신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이게 좀 오해를 갖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임신하자마자 이게 임신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임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임신맥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 그러니까 첫 달과 둘째 달에는 임신맥을 맥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것이 아니 왜 임신한지를 몰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 굉장히 태아가 상태가 굉장히 조그만하게 착상되어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임신 3개월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임신맥이 나오기 때문에 임신맥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임신맥을 본다는 것은 임신이 됐냐 안 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신맥을 보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임신 상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임신이 좀 힘든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그 산모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맥을 잡아보면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약간 태아맥이 약하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조금 제가 주의를 줍니다. 지금 태아맥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제 겉으로 산부인과 같은 데 가서 초음파 해보면은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좀 나중에 계류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겉으로 이게 계류산 된다고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이 됐다고 한다면은 한 3, 4개월 이후에는 한의원에 가셔갖고 꾸준히 맥진도 그냥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좀 건강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한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주 듣는 질문이 왕 MC님은 결혼 계획 있으시죠? 결혼 앞으로 해야죠. 예, 그러면 아들 갖고 싶으세요? 딸 갖고 싶으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예. 제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기 진찰을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들, 딸을 감별해 드렸는데 예전에는 감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그 누나 친구분 중에서도 그 5대 독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3명을 낳다 보니까 마지막 아들 낳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에서 저한테 와갖고 아들인지 딸인지 좀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들, 딸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의서에 써있긴 하지만은 또 그거를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은 아들, 딸을 맥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진맥이라는 것, 그러니까 맥이라는 것은 사실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을 보여주는 어떠한 한 진단법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에 따라서 같은 질병이라도 그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타겟팅을 제대로 해서 그 원인만을 치료함을 통해서 질환을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진단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들의 맥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맥을 세밀하게 구별을 해서 그 차이점을 통해서 질환이 나타나는 원인을 도출해내는 건데요. 사실 아까 앞에서 원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사실은 한의학만큼 주치 제도가 잘 어울리는 의학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환자와 의사 간에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맥의 세밀한 차이라든지 그 차이점을 통해서 어떠한 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모두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이 진맥의 장점이 크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맥의 빠르거나 이제 느린 정도를 파악하기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얼마나 맥이 크게 뛰느냐, 혹은 약하게 뛰느냐, 혹은 얼마나 깊이 눌렀을 때 더 정확하게 느껴지느냐, 혹은 맥을 아주 살짝 집었을 때 더 세게 느껴지느냐.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맥을 구분하여서 진료하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르고 그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질환이 어떠한 성질, 이를테면 한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인지 열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인지 혹은 속의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지 혹은 표부, 그러니까 인체의 겉부분에서 발생하는 질환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